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디휴먼 브레인 센터에서 뇌파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문성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울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을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실제 사례를 가지고 10가지 증상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머리를 감지 못하고 샤워도 하기 힘들고 심지어 양치질조차도 하기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의욕,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되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자기를 돌보는 일부터 이제 점점 포기하게 돼요. 집에서만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으니까 그 무엇을 할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증상으로 이 침대 밖을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잔다던가, 아니면 그냥 누워서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이 없이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 내가 움직일 힘조차, 움직일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침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 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뇌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뇌 기능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이제 약간 치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많이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리고 내가 스케줄이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오래 주무시다 보니까 수면에 대한 불면증, 혹은 너무 과다하게 자게 돼서 약간 기면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례로 보고하시는 분들이 열몇 시간씩, 20시간씩 잤다, 혹은 하루 종일도 잡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제 그 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며칠씩 깨어 있는데 졸리신데 근데 잠에는 못 드시는 거예요.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 때로는 좀 불안을 같이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깨어있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내가 의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초에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전화 벨이 울리거나 아니면 카톡 이런 소리만 굉장히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광고 문자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문자, 이런 것조차도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여섯 번째 문제로 식욕 관련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폭식증하고 거식증이 가장 보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증상인데, 이분들이 의욕이 없으니 배는 고프고, 근데 아무것도 의욕이 없으니까 굶어요. 그냥 굶다가 이제 내가 정말 너무 배고파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드시는데, 그때 한 번 드실 때 엄청 또 폭식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시고, 오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어도 다 토해내고 개워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식욕에서, 식사 문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일곱 번째, 우울증 하면은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이 감정 자체가 무뎌져요. 되게 무기력해지고, 좀 심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제 죽고 싶다 라고 보고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죽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약간 바위처럼 이렇게 있고 싶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음으로 여덟 번째,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에 또 스스로가 굉장히 또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세요.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의욕 없이 생활하는 거에 수치심도 느끼시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 비난이 이어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자기를 비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또 중첩이 돼요. 나를 비난하면서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비난거리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그래서 일상의 기본 루틴 자체가 붕괴가 돼요. 계속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그냥 사회인의 예를 들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회사 출근할 준비하고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또 일하고 집에 와서 힘들다 하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루틴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요. 아침에 머리 감고 양치하고 이런 것들도 싫고 솔직히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일하러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퇴직을 하시기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센터 오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을 사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생활 루틴 자체가 깨져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냥 먹는 것도 사실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10번째인 삶의 의미 상실까지 오게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왜 살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고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런 상담 사례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가끔씩 한 번씩은 겪는 일 같거든요. 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속되면 왜 위험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DSM-5라고 해서 네. 진단 기준이 있어요.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달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그럼 저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자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뇌 기능부터 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뇌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뇌잖아요. 그래서 그 뇌가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시에 내 몸에 명령을 내려주는 게 굉장히 느려지니까 그래서 나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에너지까지 함께 저하되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해야지 아무리 수십 번씩 나한테 얘기를 해도 이 몸이 반응하질 않아요. 이미 뇌에 느려졌기 때문에 뇌가 내 몸에 명령을 주질 않아요. 뇌파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이 뇌파에서도 좀 전문적으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타파와 느린 알파파 이 두 가지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또 엄청 이제 심하게 되면 델타파의 양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뇌의 이 느린 에너지가 굉장히 내려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약물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몸이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기제인데 근본적으로 좀 고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나의 그 행동 패턴 변화까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은 성공적인 그런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회복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상담소에 이제 선생님 사례 내담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실제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항상 좀 권해드리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큰 거 막 이렇게 하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는 그런 거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샤워가 힘드신 분한테 샤워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샤워가 힘드신 분은 양치라도 먼저 해보세요. 양치가 힘드신 분은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해봤냐면은 이 칫솔에다가 치약 짜는 것만 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그렇게 뭔가라도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된다면은 시도가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또 어떤 나의 자존감에 그리고 나의 어떤 심리적 기능의 회복을 이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자기 돌봄 기능을 먼저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기능이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밖에를 좀 나가서 제가 많은 시간도 안 바래요. 딱 5분만이라도 혹은 10분만이라도
진짜 안 되면 거실이라도 1분이라도 제가 이렇게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또 뇌에는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도체가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뇌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뇌가, 이 편도체는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환기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지금 움직인 게 내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편도체가 이런 감정 전환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잠깐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뇌는 또 신체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임으로써 우리 뇌가 베타파와 감마파, 이런 혹은 높은 알파파, 이런 높은 뇌파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뇌가 조금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두 번째로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의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할 일. 근데 그 할 일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꼭 양치를 하자. 꼭 머리를 감자. 당연한 건데. 오늘은 꼭 이분들한테 그 당연하단 말이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거실에서 5분을 걷겠다. TV 보면서. 혹은 내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에서 5분만 산책하겠다. 일정을 딱 한 가지만 만드시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하시게 된다면은 내가 그 실천을 함으로써 얻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취감이 있고요. 성취감을 씨앗 삼아서 점점 키워가신다면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안 나아질 것 같아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저도 이제 이 상담 일을 오래 하면서 제 내담자분들을 만났는데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런 게으를 때도 있고 저도 우울했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 도움만 받으신다면은 충분히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낫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조금씩 이제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침대 밖에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 위에 치약만 짜더라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이 정도까지 했어. 그럼 내일은 칫솔에 치약을 짰으니까 내일은 이걸 입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가 오늘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조금씩 키워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오늘 잘했어, 고생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스스로를 챙겨주신다면 우울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저런데 싶으셨다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정리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나도 저런데 싶으셨다면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 내가 저런가? 난 안 그래. 이렇게 좀 부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나도 저런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 부분부터 이미 나아질 혹은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이제 우리는 다 우울하기도 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세요. 이제 저희가 우울증은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는 게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금방금방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분명히 반드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올려봐 주셔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 저희한테
올려주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같이 읽고 그리고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지내고 계시고 그 무엇도 여러분 탓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